5명입니다. 네, 근데 이 5명 중에는 사실 저는 이견 없다고 봅니다. 오랜만에 추마시하러 갑니다. 네. 네. 리액션이 그거밖에 없나요? 그 말투 두들. 뭐죠? 아니 그 말투 뭐죠? 리액션들이 두들 열심히 안 하나요 요즘에? 죄송합니다 형님. 열심히 좀 합시다.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열심히 좀 하세요. 아, 수빈이 형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따라와요. 오늘 누가 제일 회사 일찍 출근했죠? 오늘 회사 몇 시까지 오기로 했습니까 다들? 오늘 정윤이 형이 몇 시까지 오라 했어요? 9시 반이요. 네. 예, 몇 시에 왔어요? 저 10시. 10시 넘어서 왔고 10시 넘어서 왔고. 아니 이렇게 당당해도 되는 건가? 종민이 형도 10시 종윤이 넘어서 형 10시 왔고. 넘었는데요? 얘기할까요? 종윤이 형한테? 왜 늦게 왔냐고? 아 내가 너무 일찍 왔다 그럼 네. 나도 늦게 올 거. 그래. 우리의 합의된 시간이 있거든요. 다들. 뭘 합의된 시간이야. 자, 예.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바꾼 초능력을 쓴 것처럼 이 새끼 이렇게 이어가는 거 존나 좋아해. 재밌어요. 이게 네. 방송이야. 네, 이 생각이 듭니다. 뭐죠? 가끔 이제 해외 SNS 페이지, 뭐 스포츠 관련 SNS 페이지에도 이제 나와 있는 주제인데 우리가 만약 초능력을 가져요. 근데 그 초능력이 유리몸인 축구 선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부상이 철강왕으로. 네, 철강왕으로 바꿔주는. 그러면은 어떤 선수가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렇죠. 뭐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오늘의 주제 유리몸을 철강왕으로 바꾸는 초능력을 얻는다면 누구를 우리가 바꿔줄 것인가? 자, 여러 선수들이 사실 많죠. 그래서 네. 오늘은 1편으로 5명의 선수들 이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살릴 것인가? 아 여러 편으로 가네 이거 시리즈로. 반응이 좋으면 여러 편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1편에 5명 선수들을 한번 알아보고 각자 생각하는 멤버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은 다르지만 예전에 저희가 예토전생이라는 컨텐츠를 어. 하는데 예토전생. 그래가지고 지금 이 현 스쿼드에 팀의 레전드 선수 2명만 바꿀 수 있다면 누구를 바꿀 것이냐 이것도 괜찮네. 해서 리버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했었거든. 근데 뭐 제라드 뭐 살리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유리몸인 선수를 이제 초능력을 통해서 철강왕으로 만들었을 때 이 선수가 좀 어디까지 갈 수 있었느냐. 그렇죠. 전 이런 있어요. 거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한 거죠. 선수. 누구죠? 오원 하그리브스. 하그리브스. 네. 하지만 오늘은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있는 5명 중에 한 명 골라보죠. 네. 첫 번째 후보입니다. 제글쇼입니다. 제길쇼는 잭일쇼. 부상 전과 후가 아예 다른 선수가 돼버렸죠. 참 아쉽죠. 원래 이 천재 선수가 미드필더. 진짜 잉글랜드의 천재, 아스날이 기대했던 천재. 아스날의 3선 잔혹사를 생각하면 윌쇼가 꾸준히 전성기까지 쭉 철강왕으로 아스날의 멤버로 함께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아쉽게 그런 남아요. 생각 그러니까 아스날 요즘 유스 선수들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이게 위셔라는 뭐 전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위셔의 경우가 있으니까 어린 선수들 보면서 너무 잘하는데 부상 당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으로 좀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파브레가스 사실 맞아. 그렇지. 아스날 선수들이 약간 그렇게 보게 돼요. 네, 특히 윌셔의 경우는 벵거가 원하는 패스 능력이 워낙 딱 걸맞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고요. 자, 최근에 근황 일단 아스날을 떠난 다음에 본머스, 웨스트햄 그리고 웨스트햄에서 계약 만료가 되고 한 반년 정도 팀이 없다가 작년 1월부터 여름까지 단기 계약을 본머스와 맺었어요. 근데 그 계약이 끝나고 지금까지 팀이 없습니다. 무적. 네. 작년 7월부터. 작년 7월부터. 야, 씨 그러면은 기간이 꽤 됐네. 지금 7개월, 8개월 됐네 벌써. 그리고 이미 그 전에도 무적 신세를 한 반년 정도 지냈다는 네, 생각했을 네, 때 네, 네. 제길쇼가 그만큼 우려를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훈련은 물론 개인 훈련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전 무대를 뛰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후보는 누구냐? 다니엘 스터리지입니다. 우리 그 기억니은맨. 네, 기억 니근이요? 기억니은맨. 기억 니은. 이 스토리지가 또 이제 인상적이었죠, 되게. 이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주는 스터리지의 세레모니가 있는데 자, 이 스터리지의 세레모니 본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왜냐? 맞습니다. 최근 근황이 호주 A리그의 퍼스 글로리로 이제 이적을 했어요. 호주로 갔구나. 네. 근데 이 선수도 최근에 무적 신세로 지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2020-21 시즌 이때 한 시즌 동안 팀이 없었어요. 아예 1년 네. 동안. 그래서 FM 2022가 처음 나왔을 때 퍼스 글로리하고 계약하기 전이었나 그래서 스토리지 검색했을 때 무적 없구나. 그래 무적 선수로 네. 나오는구나.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겠네. 하지만 얼마 이제 게임 출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면서 이제 퍼스 글로리와 계약을 했는데 올 시즌 근데 퍼스 글로리에서 뛴 시간이 리그 3경기에 그칩니다. 그리고 소화 시간도 55분이네. 그럼 그냥 너무 적은데? 한 경기도 아니야. 그냥 전반전 뛰고 그러게. 조금 뛰다 교체된 거거든요. 맞아요. 아니면 후반전에 이제 막판 들어오거나 이런 거죠. 네. 그 정도로 지금 경기 자체를 좀 못 뛰고 있는 상황이고 이 선수의 경력을 보면 예전 이제 맨시티 아카데미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맨시티 출신이죠. 맨시티, 첼시 그리고 첼시에서 보이튼 잠깐 임대 가서 맞아요. 이청용 선수랑도 같이 뛰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때가 뭐 아무래도 제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잠부상이 길어지면서 웨스트브리치 알비온 임대를 가고 그 다음에 트라브존스포르에 이어서 지금 퍼스 골론인데 네. 참 이 스터리지 선수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뭐죠? 2013-14 시즌 리버풀은 절대 수아레즈만 있는 팀이 아니었다. 뭐 스털링도 있었고 제라드도 스터리지도 있었고 핸더슨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망의
스터리지가 있었죠. 수아레즈 스터리지, 특히 수아레즈가 그때 이바노비치 깨물고 초반에 경기 한 9경기인가 7경기인가 징계를 못 나왔던 시기 때 스터리지가 초반에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리버풀이 처음에 승점을 쌓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제 트리플 S였잖아요. SSS 라인이라고도 얘기했었고. 근데 제라드 자서전을 보면 그때도 스터리지가 잘하긴 잘했는데 할 때마다 잔부상에 대한 그 약간 우려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멘탈이 좀 위축되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시즌이 끝난 다음부터는 훨씬 더 잔부상이 심해서 리버풀에서의 커리어를 조기에 마감 짓기까지 이르게 되죠. 네.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자, 세 번째 선수는 에릭 바이입니다. 에릭 바이. 네. 에릭 바이. 에릭 그렇지. 바이도 부상 많은 선수로서는 아우. 그 대표 주자죠. 부상 많은 센터백 하면 거의 제일 먼저 거론돼도 이상할 게 없죠. 물론 이제 뭐 레들리 킹 이런 선수들 레들리 킹. 네. 진짜 일단 오랜만이다. 에스파뇰 유스 출신이고요. 네. 그 뒤에 에스파뇰과 비아레알,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넘어와서 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커리어를 지속하고 있는데, 자, 최근 근황 올 시즌 리그 4경기 출전입니다. 217분밖에 소화하지 못했고, 그만큼 이제 바란도 오고 맥과이어는 뭐 여전히 맥과이어도 부상이 좀 남아있긴 했지만 오히려 닌델로프가 또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에릭 바이 선수는 주전 경쟁에서 좀 밀려났다고 그렇죠. 봐야죠. 그리고 자연스레 밀려났죠. 그리고 이제 에릭 바이가 그때 이제 한창 기사 나올 때 많았던 말이, 에릭 바이가 지금 맨유를 떠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솔샤르 감독이 이제 맥과이어가 부상해서 복귀했을 때 풀핏이 아닌데 바이를 안 쓰고 맥과이어를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아마 레스터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풀핏이 아닌 맥과이어가 경기에 나설 정도로 지금 입지가 좁은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란도 풀핏 아니었을 때 맨유 오랜만에 경기했을 때 바란 뛰었을 때도 에릭 바이가 제가 알기로는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거로 그리고 기억하거든요. 린델레프도 사실 풀핏 아니었는데 그냥 출전시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릭 바이의 경우는 네이션스컵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에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이션스컵에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에릭 바이의 경우는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맥과이어의 발이 느리고 맥과이어 파트너에 대한 고민이 닌델로프가 지금과 같은 폼이 아니었을 때, 못했을 때. 네, 그리고 바란이 오기 전에 이럴 때는 맥과이어 파트너가 너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발 빠른 바이가 주전 차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맞아요. 되게 많았어요. 근데 물론 이 여론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조금씩 에릭 바이 스스로 나오는 판단력의 문제, 수비력에 대한 문제, 이 선수가 좀 성급하게 도전을 하니까 결국 뒤를 뚫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에릭 바이를 주전으로 좀 미는 여론은 많이 사라진 추세이긴 합니다. 자연스레 잊혀졌어요, 진짜. 맞아요. 하지만 에릭 바이라는 선수가 분명 신체 능력이 좋죠. 바이도 좀 빠르고 어쨌든 대인 수비를 잘하는 스타일이니까, 만약 이 선수가 그동안의 커리어에서 잔부상이 없었다면 그러면은 조금 더, 왜냐면은 어쨌든 몸은 좋아요. 이게 부상을 당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뭐 피지컬이 막 두껍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빠르고 이런 순발력 같은 장점이 있어가지고 뭔가 데인마크에서 이거 뭐 쫓아갈 것 같은데 쫓아가는 모습도 좀 있었고, 저는 이제 에릭 바이를 원래 맨유 오기 전에 비아레알 때도 많이 봤어요. 비아레알 때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아요. 유로파 때도 얘 잘한다. 그래서 나는 맨유 올 때 괜찮은 영입이다 이 생각했었거든. 심지어 그때 풀백도 뛰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에릭 바이, 만약에 부상이 없었다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넣어봤고, 자, 네 번째 후보 선수입니다. 호나우두입니다. 근데 이거는 호나우두로 너무 쏠리지 않나요? 사실 이거는 네. 호나우두를 위한 일화야. 사실. 호나우두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일단 커리어 크루제이루, 에인트호번, 바르셀로나, 인테르, 레알 마드리드, 밀란, 코린티안스, 그리고 국내 이제 찬우 형님, 호나우두를 정말 오래전부터 보신 대표 주자죠. 인테르 때 보고 팬이 되셨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죠. 인터밀란 호나우두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종민 형도 그러셨고. 저는 코린티안스 호나우두가 좀 기억이 나는 게, 이때가 아마 피파 온라인 2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3 때는 아마 호나우두가 제 기억에는 없었고,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2 때는 있었어요. 그 코린티안스 소속으로 있었어요. 현역일 때입니다. 예. 맞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그래요. 이게 그때가 피오2? 내가 헷갈렸던 게 콘솔 버전으로는 피파 11이 기준이어서 그러니까 2010년도, 11년도 이때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호나우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호나우두를 고강 카드로 해가지고 쓰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피파 2는 이게 속도를 내 맘대로 찍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냥 속도 높여놓으면 빨라. 그래? 네, 그래서 이렇게 가끔 쓰고 그랬어요. 그때가 그 레반도프스키가 R. 로베르트로 나왔던 시기잖아요.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L. 로베르트. 그리고 이제 그 누구야, 그 발로텔리, M 마리오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랬던 시기가 있었죠. 네. 아무튼 호나우두의 경우는 2012년 이제 코린티안스에서 은퇴를 했는데
이제는 경영인이 됐죠. 바이돌린 회장이죠. 그리고 크루제이르의 구단주입니다. 네. 자, 이 선수에 대한 설명 사실 굳이 필요하지 아니, 않습니다. 뭐 호나우두는 저희가 영상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했고 가장 유명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제 호나우두의 무릎 관절이 신이 주신 능력을 버티지 못했다. 맞아요. 이거 하나로 가장 잘 표현이 됐던 폭발력. 예. 부상이 없었다면 펠마메급이 되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는 충분히. 네, 그 정도로 임팩트가 매우 강했던 저보다 선수였습니다. 조금 더 윗세대 축구 팬들은 다 호나우두 좋아했습니다. 아니 그 김은중 코치님이랑 이제 감독님이죠. 저랑 그때 이제 이거 관련해서 호나우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저는 저 세대는 무조건 메시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호나우두 경기를 그렇게 라이브로 보고 은중쌤 사실 이게 또 동시대 뛰었잖아요. 그치. 선수로서 그리고 포지션도 같잖아요.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이 호나우두에 대한 그 윗세대 분들의 이 임팩트는 지금 우리가 메시에게 느끼는 거 그 이상인 것 같더라고. 들어보니까. 왜냐면은 98년 프랑스 월드컵보다 사실 결국에 우리는 한일 월드컵이거든. 한일 월드컵 때 원샷 원킬을 하나. 공격수가 저래? 클로자도 골을 많이 넣고 호나우두도 골을 많이 넣었는데 그때 호나우두랑 클로자는 그냥 비교할 수가 없었어. 호나우두가 너무 압도적이었어. 그리고 어렸을 때 축구 잘하면 다 호나우두라고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동네에서 호나우두 다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 깻잎 머리가 또 유행이었던 시기도 있었다고 하니까. 반달머리. 네. 자, 다음 선수는 이제 마르코 로이스입니다. 로이스도 또 부상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선수죠. 네, 그렇죠. 로이스. 주로 이제 분데스리가 메넨글라트바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뛸 때의 네. 모습, 특히 도르트문트에서의 활약이 매우 좋았죠. 저는 단연코 2010년대 도르트문트 최고의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충성심으로 봐도 그래요. 이 로얄티가 그리고 로간지. 이제 그 있잖아. 하나둘씩 떠나는 그치. 그거 도르트문트에서. 제라드 버전도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로이스만큼은 노란 불빛으로 계속 남아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도르트문트 구단 통산 도움 1위, 역대 동업 1위, 득점 6위라고 하고요. 자, 이 선수는 참 그 플레이 스타일이 되게 유니크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한 축구 지능과 센스를 지녔고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재간이 너무 좋아서 드리블, 연계, 킥 그리고 개겐 프레싱 전술에도 적응할 수 있는 활발한 압박 능력, 이 활동량까지 뛰어났던 선수였죠. 그래서 이 선수는 참 플레이메이커로서 그리고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바꿔서 이 선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아주 충분한데 중요할 때마다 부상이 가늠하다. 그래서 사실 로이스는 뭐 리그나 클럽도 그렇지만 국가대표에서 이제 14 월드컵 못 나갔죠. 그렇죠. 부상 때문에. 그리고 유로까지 이어지면서 이 여파가 결국에는 로이스는 진짜 딱 독일이 어떻게 보면 거의 왜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가 저는 독일 축구의 최고의 좀 전성기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14 월드컵 우승을 했고 했으니까. 네, 근데 그 중심에 사실 로이스는 빠져 있었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나왔지만 그때는 독일이 죽을 쓰고 탈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월드컵 우승 커리어가 없는 게 상당히 뼈아프죠. 특히 2013-14 시즌에 로이스 진짜 잘했거든요. 맞아요. 진짜 괜찮아요. 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데 아마 그때가 커리어 하이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봤을 때 마르코 로이스의 부상, 잦은 부상도 상당히 아쉬웠다. 5명입니다. 네, 근데 이 5명 중에는 사실 저는 이견 없다고 봅니다. 호나우두죠. 네, 호나우두가 진짜 부상이 없고 이 커리어를 쭉 지속을 했으면 과연 어디까지 갔을지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대단한 선수니까. 호나우두도 굉장히 유니크하면 유니크한 공격수기 때문에 아마 이거 저희가 1화 올라가면 댓글에 이거 누구 다뤄주세요라고 하실 만한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맞아요. 실력은 갖추고 있지만 흔히 말해서 유리몸이라는 선수들이 꽤 많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선 저도 윌셔랑 호나우두 중에 좀 고민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호나우두다. 저는 로이스랑 호나우두. 근데 호나우두예요. 저는 그냥 호나우두예요. 그냥 원타 호나우두. 그냥 호나우두예요. 정말 호돈 다시 한번 그 이름이 부상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데 그립다. 네. 그런 댓글 공격수. 많이 달아주세요. 저 댓글 달아주시면 그 부상 선수로 또 다른 편을 꾸려가지고 저희가 영상 2화, 만들 수도 있는 3화, 거니까. 4화, 5화. 유리몸 탈출.